그래서 이글은 심리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 사람의 심리. 그래서 심리를 다루는데 어떤 심리를 찾냐면 이 expressions와 감정 상태 또는 사람의 emotion. 2등급 이상한 아이들도 사실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기분이 지루하면 bored를 쓰는데 그 자체가 지루한 일일 때는 boring을 쓴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지비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윤선민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지문은 고등학생 3학년 그리고 고등학생 2학년 지문을 받았는데요.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문은요. 사실 이제 올해 수능에 33번에 킬러 문항으로 거의 준킬러 이상의 문항으로 출제돼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는데요. 제가 이 지문을 조금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 수업 시간 때도 저도 아이들한테 지문을 좀 더 이해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약간 예시 같은 거를 좀 많이 들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아이들이 따라오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리서 이제 예시를 찾지 말고 여기 안에서도 사실 예시가 2개가 나오기는 하는데 전 사실 여기 좀 가까운 곳에서 조금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예시를 좀 찾아봤어요. 이 예시는 이제 사람의 이제 expression 표정이나 또는 마음 상태 또는 emotion 어디 있죠? 여기 emotion 이 감정을 결정짓게 하는 그런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송문석 교육관님 표정을 딱 보면 저희가 약간 이제 표정이 좀 읽히나요, 여러분? 조금 저는 약간 송문석 교육관님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표정 안에 희노애락, 애호욕까지 아주 모든 표정이 이제 담겨있다고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표정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화나신 표정인가, 슬프신 표정인가. 근데 이제 그 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보통 이제 보냐면 주변 맥락이나 사회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사람이 참고를 해야 그 사람의 표정을 좀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글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얘기고 이 글을 이제 조금 이제 분석을 하자면 여기 앞부분은 일단 실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 결과가 하나 나오고요, 하나의 실험이 나오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어디였죠? 여기까지가 또 실험이 나오고 이 실험에 대한 결과가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두 실험에서 이제 모두 빠졌던 것들이 뭐냐면 하고 이제 결정적인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부연 설명하다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론으로 끝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글의 소재는 일단 제가 아이들한테 소재를 찾으라고 할 때 이렇게 psychological 또는 psychologist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게 이 글의 전체적인 소재다. 그래서 이 글은 심리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 사람의 심리. 그래서 심리를 다루는데 어떤 심리를 찾냐면 이 expressions와 감정 상태 또는 사람의 emotion,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별하는가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 글의 소재고요. 일단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까지 어떤 그림을 일련의 얼굴들을 그렸었어요. 어떤 얼굴이냐면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다양한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들을 그렸는데 어떤 감정이냐면요. 이 페인터가 그 자리에서 요청을 받았던 거예요. 뭐 해달라고? To represent. 나타내달라고 요청을 받았던 그림인데 근데 결과가 어땠다고요? 여기 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앞에 이 믹스랑 같은 얘기가 나올 건데 굉장히 두드러졌던 점이 뭐냐면 is that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 어떤 수의 그 감정들을 그려내도 이것들이 다 대체가 됐다. 즉, 아까 섞였다, 혼동됐다. 이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대체가 가능했다. 뭐 없이? 아무 손실이 없이. 그러니까 아무도 저기 화난 표정 좀 그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해도 뭐 슬픈 표정처럼 그려줘도 서로 이제 이해가 안 갔다. 화난 표정이구나라고 이해하고 뭐 슬픈 표정 그려주세요 해도 아까 전에 화난 표정 그려줬던 거 그거 줘도 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구별을 못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서 빠졌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Any setting or context. 그래서 이 글의 이제 주제는
이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해가 되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였었고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체크 포인트는요. 여기 보시면 psychological studies가 있는데 with which 이 부분이 이제 연구로 피실험자들이 보여진 게 아니라 그 연구 안에서 피실험자들이 이런 사진들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with which를 저는 in which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여기 부분 이제 isolated가 이게 isolating이 아니라 isolated로 저는 바꾸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또 할 건데요. 이게 오형식 구문을 수동태로 바꾼 구문이고 저희 isolated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our understanding of people 이 부분이 지금 이 isolated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isolate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예시요. 네. 두 번째 예시는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residency가 노인분들이 삶은 어떤가 또는 노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어떤 챌린지에 참여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기 실험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르지나 씨가 여기는 없지만 27살이에요. 그래서 곧 3자를 달 거거든요. 저희도 4자 넘어갈 때 굉장히 그쵸 두렵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살까.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팁을 얻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에 참여해봤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이 글을 조금 이제 분석하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소재고요. elderly people의 삶이 어떨까 이게 소재고 그래서 여기 앞에는 이제 르지나 씨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관한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을까 편견을 가졌다가 하지만 하면서 그 편견들이 점점 지내다 보니까 깨져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사실은 챌린지에 참여했어 하고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조언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노인분들과 친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글이 이제 마무리되는 글이고요. 볼드가 아니라 보링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안 했다라는 편견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볼드를 보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아까 with which를 제가 in which로 바꾼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뒷문장을 딱 보시면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주체자가 주어고 were shown은 지금 수동태고요. 보여졌는데 사람들의 얼굴에 사진들이 보여졌다라는 삼형식 문장, 수동태 문장이 나왔거든요.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앞에 study라는 단어가 뒤에 이제 which가 이제 study와 함께 이렇게 해석돼서 부사구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study와 함께가 아니라 그 연구 속에서란 뜻이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with which가 아니라 in which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저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solating이 이제 isolated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체크 포인트는요. 이건 뭐 워낙에 이제 3등급 이하의 아이들도 사실은 의심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2등급 이상의 아이들도 사실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기분이 지루하면은 bored를 쓰는데 그 자체가 지루한 일일 때는 boring을 쓴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물만 boring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2등급 이상인 아이들도. 3등급은 더 어려워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사람 자체가 사실은 지루하다라고 할 때도 boring을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첫 번째 강사평가 때도 사실 pleased가 한번 나왔는데 그 반대말이 pleasing도 있지만 사실 pleasant가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뭐 이렇게 유쾌하거나 할 때는 사실 pleasant, pleasing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pleasing은 조금 다른 뜻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어도 그 자체가 지루할 때는 ing를 쓸 수가 있다. 사실 감정분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아까 전에 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cleanly라는 부사를 형용사인 clean으로 바꾼 이유는 아까 저 come이라는 게 완전 자동사고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형용사로 바꾸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출제율은 제가 이거는 항상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수능까지도 출제되고 내신에서도 저 with를 많이 빼서 in을 많이 빼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난이도는 사실은 스터디 안에서라는 거는 유추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볼게요. 네, 2등급 이상의 아이들에게는요. 그 다음에 isolati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등급 이상의 아이들도 저게 5형식 구문에 목적격 보호를 쓰였다라는 걸 조금 찾기가 어려운 게 호드 같은 단어가 사실 5형식에서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내용상으로 그래서 출제율은 사실 목적격 보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난이도도 아마 좀 높았을 거다. 저는 4 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드랑 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정 분사는 출제율이 굉장히 또 높아요.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또 낮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높다고 볼 수 없으니까 저는 4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보다 낮으니까 3.8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의 목적격 보호도 사실 출제율이 높습니다. 근데 얘네들보단 낮으니까 저는 4 정도로 보고요. 난이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석이 어려워서요. 조금 이제 높았다. 컴플레인은 사실 털어놓다란 뜻이거든요. 깨끗하게 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